안녕하세요, 스콘즈 박현입니다. 제가 XM3를 산 지 벌써 4년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3만 킬로를 좀 넘게 탔습니다. 단점은 어떤 게 있었는지, 장점은 또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사실 이 XM3는 저희가 정말 많은 영상을 내보냈어요. 리뷰도 많이 하고 차박도 하고 XM3랑 많은 추억들이 있었는데, 이게 또 4년 3만 킬로를 맞이해서 제가 점검도 한번 했거든요. 그랬더니 더더욱 또 이제 리뷰를 할 만한 부분이 생겨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은 저 XM3는 보통 제가 수동차들은 거의 저 혼자 타거든요. 근데 이 XM3 같은 경우에는 저희 어머니랑 주로 번갈아 탔습니다. 사실 한 어머니가 한 70%? 제가 한 30% 정도 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어머니가 탈 때랑 제가 탈 때랑 일단 차에 대한 반응도 다르고요. 그리고 차도 그 사람에 대한 반응이 다릅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싶으시죠? 일단 첫 번째, 연비가 완전히 다릅니다. 저희 어머니가 타셨을 때랑 제가 탔을 때랑 연비가 정말 달라요. 저는 사실 항상 리터당 14에서 한 16km 정도를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보통 한 15 정도가 평균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이게 뭐 시내에서 뭐 이렇게 자동차 전용도로 같은 데 있잖아요. 그냥 서울 시내 왔다 갔다 하고 저는 수도권을 잘 안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런 제가 탔을 때 한 15 전후가 나오는데, 아니 이상하게 저희 어머니가 타시면 8에서 9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특징이 과속을 잘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액셀러레이터 페달을 밟았다 뗐다를 굉장히 하십니다. 이걸 적당한 속도로 쭉 유지하고 가시는 게 아니라 밟았다 뗐다 밟았다 뗐다 이렇게 속도를 유지를 하세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건 또 특히 터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연비가 안 나왔던 겁니다. 왜냐면 이게 밟았을 때 터보가 터질 때쯤 되면은 터졌다 껐다가 다시 또 속도 떨어지니까 다시 터보 킬 때까지 또 가속하고, 이게 되게 안 좋은 습관이거든요. 어쨌든 저랑 엄마랑 차이는 첫 번째, 연비. 하지만 운전을 잘 하신다, 가솔린 터보 하셔도 연비가 거의 15 전후로 나옵니다. 이건 제가 보장해 드릴 수 있어요. 두 번째, 자, 변속기 문제를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이 DCT 같은 경우에 지금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거든요. 그 초반에 그 주저함, 뭐 머뭇거림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했는데, 이 정지 상태에서 다시 출발할 때 이 클러치가 붙기까지의 좀 그 타이밍, 그런 부분을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무래도 이제 듀얼 클러치다 보니까 특유의 거침이 좀 있죠. 왜냐하면 이제 중간에 이 토크 컨버터 같이 이렇게 완충시켜주는 애가 없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 충격 같은 것에 예민하신 분들은 신경이 쓰이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 제가 예전에 리뷰를 할 때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이거 아무래도 이게 습식이다 보니까 DCT 오일, 그러니까 DCT 용액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다. 그러면 제가 이걸 한번 바꾸고 리뷰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DCT 용액이 생각보다 좀 비쌉니다. 변속기 오일로 알고 계시기도 하고 미션 오일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죠. 요것이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특히 근데 DCT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게 이렇게 기어가 맞물리고 그리고 이제 클러치가 있다 보니까 요 용액이 생각보다 굉장히 역할이 중요합니다. 게다가 심지어 습식이잖아요. 근데 역시나 이번에 4년 3만 킬로 탄 기념으로 한번 교환을 해봤습니다. 좀 비용이 부담되긴 했는데 확실히 다릅니다. 확실히 부드럽고요. 확실히 그 차이가 느껴집니다. 4년 3만 킬로미터 타는 동안 길들이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길들이기가 끝난 상태에서 이제 길들이면서 갈려나간 그 쇳가루들과 함께 싹 한번 교환을 해주니까 와, 훨씬 부드럽고 훨씬 좋습니다. 일단 변속 시에 이 정차 후 출발 시에 이 주저함, 뭐 탁 붙는 느낌, 이런 것도 조금 완화되는데, 이거는 큰 차이를 못 느낀다 하더라도 일단 중간중간 변속할 때 느낌은 확실히 부드럽고요. 그리고 이 패들 시프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패들 시프트로 이제 변속을 하거나 이럴 때 확실히 이 느낌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정차 후에 재출발할 때도 그래도 좀 나아져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운전 습관과 발컨이라고 하죠. 발 컨트롤로 조절하실 수 있거든요. 사실 이 부분도 역시나 내가 조금 더 운전을 예민하고 좀 이렇게 컨트롤하면서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차를 타면 좋다. 저는 약간 그거의 반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전히 저희 어머니는 출발하실 때 울컥하고 출발하시고 후진할 때 또 이러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또 아무 문제 없이 잘 타고 있다는 거, 이게 아주 가장 큰 차이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 차가 지금도 즐거운 거, 근데 이거는 저희 엄마도 저도 공통입니다. 이 가속할 때 부드럽게 가속되는 느낌이 정말 너무 좋거든요. 여전히 신나는 부분이에요. 저는 이 XM3를 탈 때마다
정말 신이 나요. 너무 기분이 좋고 특히 코너를 돌 때요. 진짜 매끄럽게 쫙 붙어서 이 놓치지 않고 가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 XM3의 하체와 조향은 이 급에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 쉽지 않거든요. 너무너무 신이 납니다. 그리고 차가 조금 높아요. 높아서 느껴지는 그 오히려 또 이렇게 내가 지금 조향하고 있구나 이게 있거든요. 이 낮은 차에서 잘 간다 느낌도 있지만 약간 높아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붙어가는 느낌이 살짝 더 든단 말이에요. 그것도 생각보다 되게 즐겁습니다. 이거는 진짜 취향 차이겠죠. 저희 엄마는 뭐 코너의 즐거움 이런 얘기는 안 하시죠. 하지만 가속할 때 이렇게 밀고 나가는 그 느낌이 쫀득하면서 확 가속되는 그 느낌을 너무 엄마도 좋아하십니다. 요거는 사람 가리지 않고 누구나 즐겁게 탈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가속이 좀 많이 돼가지고 언제 이렇게 가속됐지? 이러면서 좀 이 속도감을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저희 엄마도 초반에는 생각보다 좀 가속이 많이 돼가지고 그거 좀 놀랬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의 차이는 있습니다. 자, 이거는 너무너무 극명한 장점이에요. 자, 그리고 이 하체 느낌은 어디서 오느냐? 제가 이번에 4년 3만 킬로 기념해서 점검을 한번 했단 말이에요. 이 변속기 오일을 갈았다고 했잖아요. 변속기 오일을 교환하면서 이 점검을 해보니까 야, 역시 이 하체를 딱 보니까 이 짱짱함 딱 나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체크 영상을 보시면 딱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오일이나 이런 건 아니에요. 네. 야, 그것도 스프링 상태 왜 이렇게 괜찮아? 내 스파크랑 비교되게. 여기도 한번 오일이 비추는지 확인해 볼게요. 아니 전혀 비추지 않아요. 쇼바 상태도 아주 양호한 것 같습니다. 아, 이래서 얘가 이렇게 조향성이 좋았구나. 이래서 얘가 이렇게 잘 달렸구나. 약간 되게 흐뭇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4년 3만을 탔는데도 여전히 이 짱짱하고 깨끗한 이 하체. 야, 이거는 새 차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좀 만족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제 좀 뭐 장점과 자랑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제 슬슬 좀 불편했던 부분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차가 이 실내에 비해서 생각보다 큽니다. 이게 이제 특히 저는 이 부분이 좋았던 게 약간 아래로 갈수록 넓어지는 거잖아요. 위로 갈수록 좁아지고 이게 디자인이 보기에는 너무 예쁜데 이 차체가 주차하거나 이럴 때는 신경을 쓸 게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근데 또 생각보다 짐은 또 안 실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불편해 하셨는데 주차를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이 차가 작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내에 있으면 그렇게 넓게 안 느껴지거든요. 근데 또 차는 생각보다 큰 거야. 이 부분을 좀 약간 불편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디자인만큼은 이제 두 모녀가 공통적으로 아주 만족한 부분이죠. 자, 그래서 실내가 생각보다 크지 않고 이게 뒷부분도 사실 SUV는 이렇게 꺾이지만 얘는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쿠페형이다 보니까 이게 좀 큰 짐을 실을 때 안 됩니다. 트렁크 닫으려고 하면 이 높이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짐이 정말 좀 안 실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부피 자체가 큰 거, 납작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부피가 큰 거는 조금 더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었고요. 또 반면에 제가 XM3로 차박을 정말 많이 했잖아요. 이 차박할 때는 저는 이 트렁크가 이렇게 높게 열리는 부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트렁크 끝쪽에 걸터 앉아서 이렇게 공간감을 느끼고 특히 지붕이 약간 위쪽으로 가 있잖아요. 저는 이게 정말 좋았거든요. 약간 이 옆은 이렇게 포근하게 감싸주면서 옆엔 좀 높고 그리고 앞엔 이렇게 뚫려 있고 그래서 이 차를 쓰기에 나름이겠지만 저는 또 혼자서 XM3와 함께 차박을 다니고 피크닉을 할 때는 또 이런 부분이 오히려 장점처럼 느껴졌어요. 잘 때요? 이렇게 살짝 트렁크만 닫고 살짝만 열어주면 또 괜찮거든요. 자, 그리고 변속기 오일을 교환을 하고 전 효과를 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XM3에 이게 장점이라면 장점이고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는데 약간 관리할 때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좀 비용을 들여서 관리를 해주시면 더 그에 호응하는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어요. 무슨 소리냐? 사실 이제 타다 보면서 느낀 건데 이 변속기도 이제 습식 듀얼 클러치다 보니까 변속기 오일을 갈아주니까 그 효과가 확 느껴졌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요게 또 이제 엔진이 약간 부하를 받을 때 그때 변속할 때 약간 또 충격이 있어요. 부하가 이렇게 쭉 걸려있다가 변속하고 할 때 이제 그 충격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또 그대로 전해지는 느낌이 살짝 있어요. 그럼 이게 또 사실 예민한 부분이긴 한데 고급 휘발유를 잘 넣어주면서 근데 이 XM3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라고 하시면 또 모르겠는데 고급 휘발유를 이렇게 넣어주면서 이 엔진, 이 파워트레인을 잘 관리해 주시면 또 그에 맞게 더더욱 즐겁게 달릴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저는 그 부분에서 이 차가 주행 질감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 그리고 이 하체 느낌이나 조향성이 좋고 제가 그 하체 떠봤을 때 좀 짱짱하다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약간 타이어가 더 좋았다면 좋지 않았을까? 좀 좋은 타이어를 한번 바꿔보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조금 남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약간 못 해봐서 아쉬워요.
제가 하체나 이거저걸 봤을 때 타이어 영향이 좀 더, 타이어를 좀 더 좋은 걸 꼈으면 좀 더 즐겁게 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한마디를 더 보태자면, 약간 파워트레인이 이 차체나 이제 하체나 이런 걸 생각을 했을 때 조금 더 힘이 세도 얘는 다 받아줄 수 있는데 왜 덜 넣었지? 왜 힘을 덜 냈지? 약간 요 아쉬움이 있을 만큼 저는 이 차와 조향, 주행 뭐 이런 부분은 정말 마음에 듭니다. 근데 조금 더 관리해주고 타고 타이어도 좀 더 좋은 걸 끼워주고 파워트레인 힘이 더 좋아도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거를 첫 번째로 샀잖아요. 이 차가 나오자마자 샀습니다. 이 나오자마자 샀다는 것의 장점이자 단점. 장점은 뭐 제일 먼저 타고 다니면서 눈에 띄었죠.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가지고 그때 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뭐 이 차 뭐예요? 예쁜데 되게 좋은 차 아니에요? 수입차 아니에요? 막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어가지고 저희 어머니도 되게 그때 좀 기분 많이 좋아하셨고, 근데 단점이 뭐냐? 이 차의 오류들을 제가 제일 먼저 겪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최근에 이제 리콜 통지문이 왔는데 거기도 보면 2020년 생산분. 그러니까 제가 딱 샀을 때 그때 차만, 그러니까 초기 차들만 약간 그 문제가 있는 것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초반에는 이 전자장비 오류가 좀 있었어요. 이 디스플레이가 그때 9.3인치였나요? 뭐 이렇게 디스플레이 들어가고 뭐 거기에 전자장비들 들어간 것들이 약간 오류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 거는 이제 좋은 거 안 하고 그때 7인치로 했더니 지금 두고두고 후회를 하고 있고요. 제가 중간중간 리뷰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그냥 내비게이션 저 화면 좋은 거 하세요. 9.3인치. 저 7인치 했다가 너무 좁아가지고 지금도 계속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결하는 부분도 계속 그 연결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그 케이블도 많이 타잖아요. 그래서 이게 막 중간에 운전하다가 연결이 끊기고 이럴 때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거든요. 저는 사실 대처가 되는데 저희 어머니는 또 그게 대처가 안 되시는 거예요. 갑자기 막 주행 중에 막 내비가 꺼지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냥 순정으로 좋은 거 그냥 옵션에 넣으세요. 그거는 진짜 제가 생각할 때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고질적으로 꼽는 이 르노 자동차의 단점이긴 한데요. 확실히 이 관리 유지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긴 합니다. 이 부품 같은 것도 좀 많이 비싸고요. 그리고 이제 교환을 하거나 이럴 때 용액들도 비싸고요. 이게 아무래도 좀 불편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아마 거의 현대기아랑 비교를 하면은 뭐 적게는 1.5배, 많게는 한 2배 정도씩 비용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은 내가 만약에 이 관리비에 기꺼이 지불하겠다. 약간 뭐 이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엔진 오일을 교환을 하는데 이 필터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애초에 그냥 저렴한 가격도 아니고 이 애프터마켓 제품이나 이제 뭐 이렇게 대체품 같은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차 자체도 종류가 많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것도 이제 현대기아의 장점은 그 제품을 공유하는 차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만 많이 안 팔려도 같이 공유하는 다른 차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것들을 애프터마켓에서 만들기도 하고 좀 그럴 수 있는데, 르노는 그게 없다는 게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 불량품이나 이제 정비소에 갔을 때 걔들이 임의로 순정이 아닌 걸 쓴다던가 이제 불량품을 쓴다던가 할 일은 없겠죠. 다 순정 부품이니까. 근데 이제 그런 아쉬움들이 있고, 다 이제 뭐 수입을 해오거나 해야 되니까 부품이 항상 이렇게 있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수리비가 좀 많이 들고 아니면 유지할 때 이제 비용이 조금 더 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기간도 많이 드는 경우가 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저도 좀 아쉬웠고 공통적으로 좀 아쉬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뭐 저는 이제 기꺼이 2차 가격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가격으로 달릴 때마다 이렇게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데 그 정도 비용 내가 더 낼 수 있어. 오히려 돈을 더 내고 브랜드에서 갈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DCT 용액도 갈고 나는 갈 거니까 더 좋게 탈 거니까 라는 생각으로 탄다면 뭐 괜찮으실 텐데, 나는 차에 큰 돈 들이고 싶지 않은데 지금 이 차 가격을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까지 돈을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겠죠. 네, 그런 면에서 아무래도 좀 호불호가 이 부분은 좀 갈릴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만족스럽지는 않고요. 자, 제가 생각하는 이 XM3의 장점은 내가 돈을 조금 더 들이고 이 정도 가격에 이 차를 사서 이렇게 신나게 주행할 때마다 좀 기분이 신날 수 있다. 저는 그건 너무 좋았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차에 관리비를 많이 들이고 싶지 않고 운전할 때 그렇게 막 이것저것 뭐 생각하는 거 별로다, 그러신 분들한테는 비호감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사실 가솔린 터보 굉장히 만족하며 타고 있고 탈 때마다 되게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유가 된다면 조금 더 이제 막 돈을 더 들여가지고 막 타이어도 바꿔주고 관리 더 해보면서 타보고 싶은 그런 차입니다. 이것으로 제가 4년 동안 엄마와 함께 3만 킬로를 번갈아 탔던 XM3 가솔린 터보 모델의 주행 소감, 아니 시승이 아니잖아. 네, 뭐라 이제 XM3 가솔린 터보 모델과 함께 지냈던 그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난 줄 알았죠?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스콘즈가 준비한 이벤트가 남아있거든요. 스콘즈가 직접 XM3 엔진 오일을 갈아드립니다. 제가 불안하시다고요? 그러면 카플래닛 윤지호 대표에게 부탁하셔도 됩니다. 엔진 오일은요, 아무거나 저렴한 거 넣어드리는 거 아닙니다. 무려 피카몰에 리스타 엔진 오일을 넣어드릴 거예요. 리스타 좋은 거는 이미 많은 분들이 다들 아시더라고요. 저도 스파크 때 한번 넣어봤는데요. 이때 넣어보고요.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 괜찮은 게 더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마음에 들어서 제 XM3도 넣고 벨로스터도 넣고 렉선 스포츠도 넣고 그랬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넣어드리려고요. 거마우 좋은 건 아시죠? 같이 넣어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엄청난 게 있는데요. 메가메시라는 브랜드에서 개발한 XM3 엔진 오일 필터로 바꿔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순정 엔진오일 필터밖에 없었잖아요. 이번에 메가메시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엔진오일 필터를 한번 써보시면 또 차이가 느껴지실 겁니다. 어떤 차이냐고요? 이거는 윤지호 대표가 설명해 줄 거예요. 순정 필터 같은 경우에는 겉에 하우징이 들어가요. 뚜껑. 그 뚜껑이랑 필터가 일체형으로 판매를 해가지고 가격 단가가 좀 많이 비싼 편이에요. 이 메가메시 같은 경우에는 이 필터 자체만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제 단가 자체는 원래 비싼 게 맞는데 뚜껑이 제외하고 카트리지랑 뚜껑에 들어가는 오링 이렇게 해가지고 한 패키징이 돼가지고 저렴한 금액으로 이제 책정이 되었을 것 같아요. 이게 분명히 누가 봐도 더 비쌀 수밖에 없는 건데 왜 이게 더 싸지 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끝이 아닙니다. 이제 여름이잖아요. 덤으로 피카몰의 레인엑스 실리콘 어드반 엣지 프리미엄 와이퍼, 이름 길고 복잡하네요. 이 와이퍼까지 바꿔드립니다. 가격이 정말 프리미엄 하더라고요. 그만큼 좋겠죠? 자, 이 모든 것들을 당첨되신 분에게 다 해드릴 건데요. 뭐 아무나 해드릴 건 아니겠죠. 일단 기본적인 조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XM3 오너 3분을 모실 건데요. XM3 1.6 CVT 모델 타시는 분 1분, 그리고 저랑 똑같은 1.3 가솔린 터보 모델 타시는 분 1분,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 오너 1분, 이렇게 총 3분을 모실 예정입니다. 그리고요, 제가 모신다고 표현을 했잖아요. 오너라고 다 되시는 건 아니고요. 저희 스콘즈에 오너 인터뷰 출연이 가능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조건인데요. 장소는 용인입니다. 카플랜딩 용인에서 진행할 거기 때문에 용인으로 오실 수 있으셔야 해요. 저희가 되도록 날짜를 다 같이 맞추겠지만 주말에 용인까지 오실 수 있으신 분, 그리고 스콘즈 출연이 괜찮으신 분에 한해서 지원을 받을 거고요. 저희가 그 설문조사를 작성을 부탁드릴 건데요. 뭐 지원 동기나 저희 스콘즈에 대한 생각, 그리고 XM3 오너로서 느낀 점들,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성실하게 잘 작성해 주신 분을 위주로 뽑게 되겠죠. 그리고 운영 중인 블로그나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더 유리하실 거고요. 아니면 카페 활동 활발하게 하셔서 글 후기 남겨주실 수 있다면 뭐 그것도 괜찮습니다. XM3 오너분들을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뭐 이벤트인데 제가 더 설레고 그렇습니다. 그럼 많이 지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